안녕하세요. 저자에게 직접 듣는 책 이야기,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광양의 매실농원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만여 그루가 넘는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손수 심고 가꿔온 분이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이 매화나무들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홍쌍리 명인입니다. 오늘은요, 홍쌍리 명인의 49년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책, 인생은 파도가 쳐야 재밌제입니다. 인생은 파도가 쳐야 재밌제이는 홍쌍리 매실명인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얼굴은 하얗고 흙 한 번 안 묻혀본 보드라운 손을 가졌던 부산 노처녀 홍쌍리. 도시에서 생활하며 장사를 하던 그녀가 첩첩산중이었던 광양으로 시집오게 되면서 인생은 크게 바뀌는데요. 시집을 와보니 남편은 몸이 안 좋아 들어앉아 요양하는 사람이었고 시집살이는 맵고 고됐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살뜰하게 대해줬지만 마음을 잡지 못했던 홍쌍리. 그러던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인생을 뒤바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인지 쏟아진 물인지 뒤섞여 엉망이 되어갔고 주저앉아서 항아리를 바위돌 위에 올려놓는데 돌 사이 양지 바른데 매화 한 송이가 나풀나풀하고 있어. 근데 꽃이 나를 보고 엄마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 하는 것 같은 거야. 그 꽃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 울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섬진강 뒤에 지리산이 감싸고 있네. 내가 여기서 오늘 살다가 내일 도망을 가더라도 이 아름다운 곳에 꽃천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자. 그럼 안 내려올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홍쌍리에게 농원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쌍리는 시아버지를 존경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홍쌍리가 시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것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밤나무를 베어내고 대나무를 뽑아낸 자리에 매화나무를 심은 겁니다. 처음엔 꽃을 보겠다고 심은 것이었지만 매실을 주어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게 재미가 들려서 점점 빠져들게 됐다고 합니다. 겨울 동안 밤을 까서 한 가마니 팔면 살 2가마니 넘는 값이 나온다. 밤도 돈, 대나무도 돈이 되는데 돈 안 되는 매화나무 심기 위해 발등을 찍어 그름을 제대로 못 끌어도 나는 대나무를 파고 또 파냈다. 대나무에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매화나무 심을 때 너무 좋은 이 기분을 어디다 비할 수 없다. 매화나무 어린 것을 심어 놓고는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심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들었는지 아느냐. 그래도 이 애미는 너가 너무 좋았어. 아름다운 꽃동상을 만들고 싶었어. 너를 내 딸 삼아 놓으라고 말했다. 홍쌍리에게 또 한 번 닥친 크나큰 시련. 남편과 시숙이 손든 광산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무슨 일을 해서든지 빚을 갚고 먹고 살아야 했던 홍쌍리는 손이 부르트도록 머슴처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살 돈이 없어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다니면 똥이란 똥은
다 펐다. 하루는 내가 똥을 퍼담고 두 아들을 똥장군을 싣는데 한 통을 다 폈는데도 안 싣고 있다. 둘러보니 우리 수야가 담장 밑에서 울고 있다. 우리 수야 왜 우냐 했더니 친구들이 딱지치고 구슬치면서 쳐다보잖아. 하면서 수야 얼굴에 눈물이 소낙비처럼 흘러내렸다.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친구들처럼 놀고 싶었을까. 나는 손에 똥 묻은 줄도 모르고 우리 수야 눈물 닦아주었다. 수야 미안하무는 배고파서 울지. 아빠는 화병에 병원 생활하지. 우리 아들 딸은 살밥 먹고 싶어 보리밥에 눈물 흘리지. 엄마는 소원이 많다. 빚 다 갚고 우리 아들 딸 살 섞인 밥과 된장찌개에 멸치 넣어 먹는 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빚을 갚으면서도 매화에 대한 열정만은 놓지 않았던 홍쌍리. 손수 매화나무를 심고 농사와 매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공부를 계속했던 홍쌍리는 명인으로까지 인정받고 그녀가 꿈꾸던 매실 농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매실 농원엔 수만 그루의 매화나무를 보고자 홍쌍리 명인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자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파도가 재밌제의 저자 홍쌍리 명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옛 어른들, 어머니, 아버님들 얘기 같아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서 선생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보니까요, 농원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꾸시다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언제 또 이렇게 책을 쓰실 시간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책 쓰시게 된 거예요? 나는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일기를 이렇게 주로 좀 글을 좀 많이 써요. 원래 내가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쓰는데 그걸 꼭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막 어딘고 모르겠는데 내 생활을 내가 오늘 낮에 한 일을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선생님. 네. 그 지독한 아버지, 또 자상한 아버지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독한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닐까, 또 자상한 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아닐까 싶었는데, 반대더라고요. 그 두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 옛날은 딸을 그리 싫어하는지. 이제 오빠가 있는데, 우리 할매하고 이제 우리 엄마하고 맨날 절에 가서 이제 아들 낳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자꾸 하는데 딸을 막 계속 딸을 낳는 거예요. 그때 당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한 집에 대학생이 둘이 있는 집에는 좀 없었어요. 그때 촌에서 민면을 합해도 잘 없을 정도로 이랬는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고개도 못 치기 들어오라고 막 제일 미워라요. 만날 온갖 일은 나만 다 시키고. 근데 이렇게 살면서 아버지를 좀 미움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와 우리가 한창 클 때는 가수나 뭐 활동 사진이거든. 옛날에는 그런 걸 사람들 찾아러 다닐 그때인데 나를 누가 찾아러 왔는 거야. 내가 노래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오니까 강대 안 만든다고 나를 부산에 보낸 거야. 근데 가게를 보는데 그놈의 상이랬어요. 우리 삼촌 시아버지가 밤을 가지고 오셨어. 근데 내 생일을 물어봤어. 한 5년 키워가지고 자기 며느리 하면 되겠더래요. 그게 인자한 시아버지인데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중에 시아버지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 세상 안 계시지만 저 세상 가셔도 항상 내가 가끔 편지를 써요. 아니, 사진을 뵈니까 젊었을 때 너무 세련되신 거예요. 너무 고우시고. 그런 도시 여성이 부산에서 또 장사 수완도 워낙 좋으셨는데 이런 첩첩산중에 오신 게 힘드셨지 않으셨을까 정말 궁금해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놀랍거든요. 이렇게 산중인 줄 몰랐단 말이지.
대한민국에 요런 집이 있는가? 요렇게 사는 제도 있는가라. 울막같이.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는 죽어도 못 살겠길래 산에 이리 올라가 보니 옛날에는 야생화가 그냥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얀 흰백 하파가 피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이슬이야. 내가 보는 백합화는 눈물이더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뚝 뜯으면 눈물이 뚜둑뚜둑 흐르길래 외로운 산빛 아래 홀로 핀 이 흰 백합화야.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와 이래 똑같노. 그렇지만 니는 네 향을 와서 이 산천을 다 보듬지만 나는 사람이 그리워서 못 살겠다. 너무너무 외로운 이게 산빛 아래 살 수가 없어요. 만날 도망가지. 마음은 어디론지 홀홀 날아가고 60만 이래 사는데 하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앞은 지리산이요 뒤는 백운산이요 가운데 흐르는 섬진 강물 새벽 안개가 솜털 이불을 덮어놓은 양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와, 오늘 살다가 내일 도망을 가는데 내가 여기다가 천국을 한번 만들어봐. 나를 미치게 하는 게 꽃이 매화꽃이 나풀나풀 양지 쪽에서 피기 시작하는 거야. 꽃이 내가 심으면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나오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보듬겠지. 그게 그래가 꽃 하나하나를 심으면서 꽃아 니는 내 딸이지 매실아 니는 내 아들이지 아침 이슬아 니는 내 보석이지 이 여인이 부러우면 흑해 주인이 한번 되어보소. 흑아 니는 내 밥이지 산천 초목은 니는 내 반찬이지 산에 흐르는 물 숭림을 다 끓여 마시고 산에서 일하다가 내리다 보니까는 흑한 내 넓은 가슴이고 야생화는 내 심장이고 흐르는 물은 나의 핏줄이더라. 이 나라 국민들이 이 여인이 부러우면 흑해 주인이 한번 되어보소. 그냥 이렇게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 인생에 파도가 치는 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제목에서도요. 이 파도 중에 하나 이 시련이 제 남편분이 편찮으셨던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건 또 어떻게 계속 이겨나가셨는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꽃을 가꾸고 계속해서 마음을 쓰신 게 놀랍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시숙이님이랑 경기도 수원 밑에 남양이라 하는 동네에 광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광산하기 전에는 이 땅 평수가 45만 평이나 됐어요. 6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74년도에 손들어 빚는 기라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화병이 들고 이제 아버지는 차 산속에 이제 들어가 계시고 어쩝니까 내 혼자 빚 받으러 오면 무조건 옷들지 뜯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난리지니까 어쩝니까? 그때 머리를 깎은 게 이렇게 먼지 뜯도록. 낮에는 못 우는 거예요. 왜? 울 때는 어디 사람이 오다가 가다가 보면은 정성을 지고 사니까 집구석이 저렇다 그러지. 내가 어쩌다가 일하다가 하하 웃으니까는 칠박 컸던 빚지고 뭐 좋다고 하하 웃느냐고 그러지. 어떻게 울고 웃느냐. 빚진 사람은 울고 웃을 수도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수군을 막 입에 물고 그냥 한없이 울면은 이게 터질락 하는 것더라고 가슴이. 그러는데 한창 울고 있는데 흑히 뭐라고 말하면 야 이놈의 세대가 울고 싶으면 네 입에 물고 있는 수군 좀 내삘 보고 네 마음껏 울어삐라. 네 눈물 콧물을 흑히 내 넓은 가슴에 다 받아두었다가 미안하면 물 먹고 싶을 때 줄란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에 물고 있던 수군을 그 비 속에 집어 던지고 펑펑 울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아버지 산소 앞에 가서 아버지 며느리 용기 달라고. 아버지 며느리 용기 안 주면 아버지 대의 못 잊는다고. 선생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뭉클해져서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인생은 파도가 쳐야 재밌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파도를 쳐야 재미가 있는데 50대 안에 쳐라. 50대가 넘어가고 나면은 절대로 우리는 센 파도 넘으면 다 못 산다. 첫째는 내가 방황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식이 못 쉬게 된다. 우리가 못 살다가 자꾸자꾸 잘 사는 거는 괜찮은데 잘 살다가 엎어지면 제일 못 견디는 게 새끼들이더라고요. 이놈은 밥이 먹고 싶어서 그 밖에 눈물 흘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게 찬장 문을 하루에 10번, 100번을 더 여네. 아무것도 없는데.
된장에 메리치를 한 마리 물 수가 있어. 뭘 어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리밥이라도 먹일 수만 있으면, 근데 빚쟁이는 날마다 와서 짓었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있는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헐떡병 걸리지. 만날 산소 옷길을 끼었다고 나왔다. 근데 이런 파도는 너무 세다. 그랬는데, 이 센 파도를 다 인생의 바람만장을 다 겪고 보니까 인생의 참맛을 알았고요. 내가 수술 29살에 수술 2번 하고 루마티스를 2년 7개월을 목발을 짚고 산에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땅바닥에 치뱉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 이 다리가 안 옹그러지고 이 손발이 그냥 이 눈물이 얼마나 흘렀든지 흑조백이가 된 거야. 내가 왜 이래 사는가를. 낮에는 가서 강물을 보니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는데 저녁에는 가서 강물 흐르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서러움을 못 참고 흐느끼고 소리내고 우는 거야. 와, 니도 내가 똑같나? 내보다 니 더 서럽나? 내보다 더 힘드나? 그러니까 집에 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은 또 헐떡거리고 하지. 어떡해. 응.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거를 겪어내고 그거를 감내하고 이렇게 지내셨으니까 또 재미있제이란 말씀도 나오시는 거고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제 방향을 다시 잡게 되는데요. 독자들에게 저는 꼭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돌과 바람과 꽃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이렇게 시로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많은 꽃들 중에 구절초가 제일 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구절초를 한 4,000평을 심었는데 바우돌 서방 옆에 가는 게 제일 시집을 잘 가던 기더라고. 네. 그 다음에 저 까지는 걸 저 가까이는 안 심어야 되는데 그래도 비와 놓을 수 없어 일 심고 보니까 한 번은 산에 올라가 이렇게 보니까 구절초 가수나가 바우돌 무슨 마야 어젯밤 있었는데 머리 곱게 빗고 세수했는데 내 이쁘나?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바우돌 무슨 마가 우잡니까 바람에 이렇게 부닥치니까 구들죠. 야 이 가수나야 이쁜 네 얼굴에 멍들라 사살 좀 보더마 돌락해라. 이렇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달 밝은 밤에 그 애절한 사랑을 그렇게 속삭이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또 산에 올라가 보니까는 구절초가 바우돌 무슨 말이야 니는 안 춥나? 나 안 춥다. 나는 어젯밤 된소리에 뼛속같이 아파 죽겠다. 내 죽고 나면 바우돌 무슨 말 니는 내 보고 싶어 어찌 살래? 하니까 나 이 바우돌 무슨 말 하는 소리가 이 긴긴 달 밝은 밤에 네 그리워서 내 어찌 살았고 내 내뿔고 네가 뿐나. 이쁜 네 얼굴 보고 싶어 내 어찌 살았고 내 내뿔고 네가 뿐나. 그 먼 길을 가면서 외로워서 못 간다고 왜 이 바위돌 서방을 안 불러줬노? 아무리 울면서 포동꽃 불러도 니는 와 대답이 없노? 이 눈물을 입에 꽉 물고 있다가 목마를 때 꿀꺽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바위돌이 흘리는 눈물이지 가을에 내리는 굳은 비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비옷을 얼 때는 그 바위돌 앞에 나도 모르게 그 자연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둘입니까? 하나지. 둘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삶이 똑같거든요. 적어주신 여러 시 중에 같이 공감하고 싶은 시가 있었어요. 뭐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선생님 육성으로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드려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엄마를 만났으면 정말로 아이들한테 난 엄마 놀이 제대로 못했거든요. 무조건 꽃 딸만 매실 아들만 생각하고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내가 딸이라면은 이런 글을 한번 안 썼겠나 싶어서요. 내가 엄마한테 써봤어요. 엄마 한평생 매화나무 심으랴. 엄마 온 산천 꽃 딸 키우랴. 엄마 머리 서리꽃이 다 핏다이가. 엄마 예쁜 얼굴 다 어디가고 왜 깊은 주름만 남아 허리가 활같이 휘어버린
엄마 뒷모습에 엄마 딸 가슴이 다 젖도록 눈물이 흐른다 아이가. 엄마 인생 다 바쳐가면서 왜 흙을 밥으로 살았노? 왜 산천초목을 반찬으로 사는데? 왜 꽃을 심장으로 계곡물은 숭림으로 살아왔는데? 엄마 육신이 다 망가지도록 왜 엄마 손 호미가 됐는데? 누굴 위해 손을 갈구리같이 살았나? 엄마 마음 다 문드러지도록 눈 비 맞아가며 왜 일만 하고 사는데? 엄마는 도대체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엄마 인생 어디에서 보상받으려고? 엄마 육신에게 미안하지도 않아나? 엄마는 왜 여자로 한번 못 살아보고 소같이 머슴같이 일만 하는데? 엄마 매하고 딸은 먹고 매신 아들은 뭔데? 도대체 뭔데 우리 엄마 젊은 다 빼앗아 가뿐노? 엄마 배 아픈 난 자식은 사랑할 줄 모르면서 왜 매하꽃과 산천초목 내 엄마 다 빼앗아 가서 너들만 사랑받고 사는데? 우리 엄마 여자로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다른 엄마처럼 부드러운 엄마로 한번 살아줬으니 엄마 품에서 엄마 사랑, 엄마 냄새, 엄마의 다정한 음성 들으며 어리광 부리면서 잠들고 싶은데 따뜻한 우리 엄마 품이 그립다. 우리 엄마야. 참 이 나이에도 왜 이래 참 왜 이러고 사는가. 내가 다 90살까지만 천국 만들다가 91살 되면은 하루가 안 되면 단 1시간이라도 나도 여자이고 싶어라. 여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또 삶의 무게 때문에 여자인지를 본인도 놓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자꾸 생각을 못하고 지내요. 우리 엄마도 여자였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얘기를 시를 들으면서도 제가 눈물이 나는 게 나도 많이 놓치고 지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또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많이 배웠고요. 많이 감동하고 갑니다, 선생님. 어쨌든지 한 발 후퇴 한득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홍상리 명인의 삶은 언제나 고통과 역경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이 있었기에 삶의 희망을 찾고자 노력했던 거고 그 삶의 희망 속에서 바로 매화꽃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이 삶의 희망, 웃음만큼은 꼭 놓지 말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매화나무처럼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